결국에 크립토 플레이어들과 크립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이 좋은 것이라는 거 명심하셔야 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이번 중동발 전쟁 리스크를 일으켰다라고 저는 트럼프의 공화당 측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과 짜고치는 고수톱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중동 불안을 야기하니까 현 정부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져서 해리스가 다시 48%로 내려가고, 트럼프가 해리스 지지율을 역전하면서 대선을 이제 한 달 앞두고 공화당의 어떤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간 것 같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현재 베팅 시장에서 해리스를 3% 차이로 앞서고 있다. 실제 이 폴리마켓 같은 경우는 실제 돈을 가지고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여론조사보다도 정확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트럼프를 지지해주고 있다. 현재 트럼프, 해리스 둘 다 할 것 없이 초당적인 입장 뭡니까? 미국 대선 후보들 지금 암호화폐 정책 유권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대선 후원자 중에 굉장히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크립토 플레이어들이고, 또 크립토 투자자들이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대선까지는 트럼프, 해리스 모두 크립토 시장에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번 중동발 리스크에 화제를 진압해준 것 또한 뭐였습니까? 매크로 시장이 또 시장을 살려줬다. 그래서 이번에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도 예측치를 굉장히 크게 상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고용시장도 견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실업률까지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심지어 노동시장까지 견고하다. 제가 봤을 때 대선까지 매크로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좋게 나오게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면적인 데이터만 볼 게 아니라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발표만 보고 우리가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게 1차 발표와 2차 추가 발표, 최종 발표까지 두 번의 더 발표가 매달 있기 때문에 대선이 11월이니까 표면적으로는 고용시장이 강력하게 보여야 주가도 방어할 수 있고, 지금 여당인 민주당도 민심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오도록 뭔가 의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인 닉 티밀하우스 기자 같은 경우에도 고용시장 데이터가 매우 견조하게 나오기 때문에 25bp 이하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고용시장이 견조하게 간다는 거 뭡니까? 최상의 시나리오 연착륙으로 가는. 이번에도 만약에 빅컷을 한 번 더 해줬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 미국 진짜 침체인가? 미국 침체인데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50bp 연속으로 인하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리세션 우려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데, 저는 11월 FOMC는 딱 25bp 내려주면서 연착륙 흐름으로 잘 가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면 가장 중요한 높으신 분들,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옐런이 꺼낼 수 있는 카드 뭡니까? 이런 식으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같이 하면서 무한하게 돈을 찍어서 부양 정책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부양 정책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10월에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ECB, 유럽 중앙은행까지 쐐기를 박아버린 상황이고, 중국까지 지금 전폭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돈을 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4분기는 이런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동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에 대한 세금을 완벽하게 폐지하겠다. 이것은 돌려서 얘기하면 뭡니까? 크립토 시장 촉진시키고 적극적으로 채택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심지어 그 시기가 언제냐? 11월 15일부터 양도미 변환에 대한 VAT를 면제시킨다. 그 얘기는 지금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중동의 핵심국인 아랍에미레이트의 입장이고, 지금 이런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거 어딥니까? 또 세계 G3인 일본까지 세금 완화를 하면서 굉장히 친화적인 움직임. 그러면 더 많은 대중들이 매스 어덥션 될 수 있고 대중채택으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들렸는데, 중국에 어떻게 보면 크립토 실험기지라고 볼 수 있는 홍콩의 증선이 SFC가 2024년 올해 말까지 11개의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여하겠다. 이 얘기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채택해가지고 거래 활성화시키고 시장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을 홍콩의 증선이
분위기까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비전을 추진하겠다. 결국에 홍콩도 아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시장, 채굴 시장부터 ETF 시장부터 스테이블 코인까지 삼켜버리려고 하니까 중국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우리도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 가져가자라고 하면서 전격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크립토 시장 패권을 잡기 위해서 다투면 결국에 누가 좋은 겁니까? 결국에 크립토 플레이어들과 크립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이 좋은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된다. 전방위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핵심 자산군들의 상관관계를 보면 지금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나스닥, S&P 500과도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금과도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지금은 위험자산, 안전자산 할 것 없이 모두 지금 비트코인과 코렐레이션 되면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 유동성이 풀렸을 때 가장 강력하게 반응하는 거. 비트코인이라는 거 아마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통화정책, 재정정책으로 돈 뿌려주고 있지만 크립토 내부 시장에도 엄청난 유동성이 폭발할 이벤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는 10월 7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8일이 될 텐데 FTX 채권자 상환에 대한 중요한 법원 심리가 열린다. 이 청문회에서 규제와 법적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채권자 상환이 진행되는 것이 최종 승인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크립토 시장 내부의 유동성까지 들어올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적어도 대선까지는 충분히 억토버를 달려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대선에 이제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또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 한 가지 확실한 거 11월까지는 좋은 움직임 보여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대출기업인 NIDIG 같은 경우도 3분기 부진에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가장 좋은 자산이다라고 하면서 4분기에는 굉장히 불리시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발언해줬고 그리고 또한 유명 리서치 기업인 10X 리서치까지 비트코인 10월 랠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면서 강세 흐름 지속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줬고 지정학적인 요인은 강세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낮으며 숙련된 트레이더에게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인 이런 리스크가 장기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언제나 지정학적인 불안으로 인한 패닉셀은 좋은 바이더 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 기술적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가장 중요했던 직전 고점이 62.5K를 주말 동안 다시금 상회해주면서 64K를 찍고 매물을 좀 소화해주면서 지금 63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이었던 62.5K에만 오늘 일봉 종가로 충분히 잘 안착해준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중으로 저는 다시 고점인 66.4K 시도해줄 수 있고 본격적인 2차 불장의 시작은 어디를 넘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까? 이 확장세기 계속해서 5번이나 넘지 못했던 이 확장세기 상단을 주봉이 돌파해주는 그 시기가 본격적으로 2차 불장 랠리를 알리는 자리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이 66K 그리고 확실하게 확장세기 상단을 돌파해주는 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한 가지 조금 긍정적인 것은 어쨌든 비트코인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고점을 조금 낮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도미넌스가 조금 고개를 들어주고는 있지만 비트코인 강세에 비해서 도미넌스는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알트들도 저는 힘을 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총이라고 볼 수 있는 토탈3 차트 같은 경우도 이 확장 세기를 이미 토탈3는 최근에 돌파했고 조정을 받았지만 이 쐐기 상단 부분을 잘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금 말아 올리면서 알트코인도 이제 기나긴 힘들었던 조정을 끝나고 회복 장세로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월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 시장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8월 달에 바닥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을 해줬고 패턴상 지금 역회된 숄더로 말아 올려주면서 39포인트에 위치를 하고 있다. 지난 4월달 무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거진 80포인트를 찍고 내려온 다음에 확실하게 지금 V자로 말아 올려주고 있는 만큼 알트코인도 기나긴 약세의 흐름을 지나서 충분히 좋은 모습 하반기부터는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되는 거 알트코인은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진입하실 게 아니라 확실하게 펀더멘탈이 있고 토크노믹스가 안정적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근본이 있는 것들을 건드셔야지 여러분들이
초단타 스캘핑이 아닌 이상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따라 사거나 이런 거 고점에 물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알트코인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패권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인베이스가 USDT 테더 중국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정 미준수로 유럽 연합에서 상장 폐지를 시켰습니다. 유럽 거래에서 USDT 상장 폐지시키고 반대로 지금 코인베이스는 뭘 밀고 있습니까? 유럽 미카에 정식 승인받은 USDC와 유로 스테이블 코인인 EURC를 확실하게 밀어주면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지금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패권을 잡아가려는 모습. 이에 질세라 지금 테더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 타깃 기술 솔루션 개발한다라고 하면서 코인베이스가 본인들 테더 상폐한다고 밝히니까 유럽 시장을 사로잡기 위해서 새로운 솔루션 개발하면서 적극적으로 경쟁하려는 모습.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도 이번 사이클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패권이 정해질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단호한 움직임 보여줬다라는 거. 코인베이스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블랙록, 피델리티, 월가가 지금 얼마나 큰 판을 크립토 시장에서 짜려고 하는지 우리가 또 한번 여기서 눈치챌 수 있었고, 최근 리플 현물 ETF까지 출시한 비트와이즈가 또 다른 크립토 파생 ETF를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채와 비트코인 로테이션 전략을 결합한 BITC를 출시했는데 왜 하필 대표적인 안전자산과 비트코인을 엮어서 이런 ETF를 신청했을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국채와 비트코인이 결합된 ETF 상품들이 많이 생겨난다. 분명히 이것들을 수요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국채와 대표적인 돌연변이 자산, 안전자산도 위험자산도 아닌 이것을 결합해서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많은 기관자들의 수요가 이어질 수 있고, 수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시장도 확장되고 상승하는 국면으로 가줄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수면 아래에서는 굉장히 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이 어쨌든 가격적으로 반등하고 피벗하고 상승하려면 제일 중요한 수요단 어디입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3일 연속 강력한 유출세를 지나서 지난주 다시 유입세로 돌아섰고, 만약에 오늘 저녁 미증시가 열리고 또다시 한번 강력한 유입세로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상승으로 다시금 64K를 시도해주는 그림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Realize 프로핏 레이시오 한번 체크를 해보면 가장 큰 고래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을 1000개에서 10,000개 이상 보유 중인 가장 큰 고래들이 보통 사이클 고점에 굉장히 큰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번 비트코인 역사적 신고점을 찍었던 1억을 돌파했던 구간에 고래들의 차익 실현이 없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들은 아직 이번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잘 쥐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본격적으로 매도를 고려하는 것은 2차 불장 고점에서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수익 실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대로 시즌이 종료됐고 이대로 비트코인이 내리꽂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만약 기관 투자자들이 이만큼 먹고 시장에서 나가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번 비트코인 현물 출시가 올해 1월이 됐는데 이 엄청난 신규 고래들이 이 시장에 들어왔겠습니까? 이들은 절대로 이만큼 수익 보려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과거 패턴처럼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보고 사이클 최고점에서 개미들이 뒤늦게 포모를 느끼고 비트코인 1억 5천 2억 가서 뒤늦게 비트코인 사야 된다 탈 때 넘겨주고 나올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정도 먹고 빠지려고 들어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시장을 볼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조정에서 가장 확실한 데이터 뭡니까? 롱텀 홀더, 장기 홀더들은 포지션을 엄청난 매수 포지션을 가져갔는데 반면에 단기 홀더, 개미들이나 신규 투자자는 비트코인 조금 조정 나오고 횡보 나오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매도 포지션으로 바꾸면서 패닉셀을 했다. 즉 이들의 돈이 이들에게로 옮겨갔고, 롱텀 홀더들은 지금까지의 굉장히 큰 사이클을 다 먹었고 언제나 사이클 고점이 도달하면은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맛있게 바이더딥을 했을 것이고, 이들 안에 말씀드렸던 이런 월가의 ETF 기관들과 신규 고래들이 물량을 싼 값에 삼켰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에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선물 시장의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했는데, 이 미결제 약정의 특징은 뭡니까? 보라선인 비트코인 가격과 노란선인 미결제 약정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 최근에 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오픈 인터레스트가 들어오면서 오픈 인터레스트 체인지 퍼센테이지가 양수로 급격하게 들어왔다라는 거, 엄청나게 큰 롱 포지션을 구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전체
거래소의 레버리지 비율이 엄청나게 높게 상승했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롱이든 숏이든 어쨌든 엄청난 레버리지를 땡겨서 지금 시장에 베팅을 하고 있고 이런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거, 한 방향으로 굉장히 큰 방향성이 터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10월 달은 충분히 대선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에너지들이 폭발하는 거는 상방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1개부터 1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지갑 수도 최근 들어서 꾸준히 상승하면서 4,000개가 늘어났고, 더 재밌는 사실은 시장에서 털려 나갔던 0.1개에서 1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리테일 투자자들이 최근에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간다, 업토보다 라고 하니까 또다시 신규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됐다라는 거. 어쨌든 바닥을 찍고 신규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수익을 보려고 들어오는 그 시점이 굉장히 상승을 할 수 있는 변곡점인 데이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미들의, 신규 투자자들의 신규 유입 또한 10월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의 흐름을 보면 과거에도 2021년 1차 불장 당시에 쭉 랠리를 해준 다음에 공포 탐욕 지수가 엄청나게 탐욕의 구간에 들어갔다가 코로나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때 공포 탐욕 지수도 엄청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을 찍고 개미를 털어준 이후 2차 불장을 시작하면서 21년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해줬는데 지금도 뭡니까? 1차 불장 1억 돌파한다, 비트코인 신고점 찍었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엄청난 탐욕을 보여줬고 다시 굉장히 기나긴 7개월간의 조정장에서 공포탐욕 지수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공포탐욕 지수가 고개를 들어주면서 과거의 패턴처럼 2차 불장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만들어줬다라는 거, 아직 후반전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온체인은 계속 우리한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홀더들의 모멘텀 비율을 체크를 해보면 과거에도 이런 상승 사이클에서 적어도 이 빨간색 과열 구간이 최소한 2번 이상 발생했던 것을 우리는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22년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동안 핫 구간이 2번 발생했다. 그리고 최소 상승 사이클은 이 빨간색이 2번 이상 발생한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어주고 다시 노란색 구간으로 들어온 만큼 후반기 사이클에서 한 번 더 빨간색 구간에 도달하면서 사이클을 마무리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클은 100% 확률로 반복됐다. 많은 분들이 이번엔 다를 겁니다. 캐처님, 이번에는 아닙니다 하시더라도 저는 100% 확률에 조금 더 확률적 우위를 가져가는 베팅을 하는 게 현명한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베어 사이클, 그리고 축적의 사이클, 그리고 불사이클, 지금도 딱 어디 구간입니까? 축적의 사이클을 지나고 있고 이 축적이 잘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최종 피날레, 그리고 우리는 이 피날레 최고점에서 그때 뒤늦게 비트코인 사야 된다 뭐다 하면서 포모 느끼고 나오는 투자자들한테 살포시 우리가 바닥에서 피 철철 흘려가면서 모아왔던, 손에 꼭 쥐고 왔던 비트코인 잘 넘겨주고 졸업하고 나오면 된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